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일 미국 시장의 힘을 이어받아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이 2020년 4월 이후로 최대 하락폭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잡히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어제는 신규 실업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이러한 지표로 연준이 이제 하반기쯤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좀 높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증가했고요. 이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일 시장에서는 이 빅테크 종목들이 이 지수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을 했는데요. 나스닥 4거래일 만에 이렇게 상승세 전환하면서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이어받은 우리 증시,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2,56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196억 원, 503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681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나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1%가 넘는 상승폭 키워내면서 90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900선에 안착한 모습 확인이 되었고요. 그럼 저희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553억 원, 165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이거래일째 담아내다가 오늘 이렇게 덜어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이번 주에 마지막 시장 힘차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레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종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를 정말 강력하게 이끌었던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후로 이 반도체 흐름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반도체 시장 안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종목은 표적 종목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어제 미국 시장 상승을 하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강보합권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시장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람들은 들어오면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고요. 이게 이제 닫아놨다가 열어놓는 이유가 이게 새벽에 테러를 해요. 새벽 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엄청난 열정으로 이 도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1시부터 새벽 5시간 동안 계속 글들을 누가 막 도배를 합니다. 근데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로봇이라는 걸 심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게 도배를 하면 바로바로 강퇴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문을 계속 열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가 하는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지금 공개 방송은 오늘은 할 생각 없지만 가끔 가다가 공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요일 날에 공개 방송을 하든 게릴라 공개 방송을 하든 할 때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공개 방송하는 주소를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참여를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시장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시장은요 예상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전략은 반도체 장비주를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우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자, 미국에서도 계속 올라갑니다. 시장이. 왜 올라가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JP모건, 이번 주에 얘기했나? 일단 JP모건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9월 달쯤에서 금리 인하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계속 하반기나 내년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서는 CPI 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 FOMC 의사록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뭐 하겠대요? 금리 인상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기술주들하고 유럽 시장은요 이제 신고가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
올해 신고가는 이미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고점, 그러니까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는 한 50포인트 남았는데 시장이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움직인 거 보면은 기계주, 그리고 어제는 메타버스도 움직였죠.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조선주, 철강주 최근에 움직였고,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들도 움직입니다. 최근에 조선주도 움직이고 건설주도 움직이고 그랬어요. 이게 순환매거든, 순환매. 그리고 기계주, 두산 인프라커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죠.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부터 해서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은 어디가 움직이냐면 엔터주가 또 갑니다. 엔터주. 그리고 제약주도 요즘 들어서 한 최근 일주일 동안 제약주도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 엔터주 오늘 강세고 또 은근히 또 은행주들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업종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다 움직이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수가 계속 우상방으로 열려 있고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서 그런데, 자, 미국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 어제 나스닥이 2% 가까이가 올라왔죠. 1.99%, 그냥 2%라 쳐도 돼요. 자, 이제 앞에 있는 고점은 요만큼 남았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이런 쪽인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쾅쾅쾅 떨어질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서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호재를 계속, 왜냐면은 연말이나 내년에서는 금리 인하한다면서요. 금리 인하하면은 기술주들은 호재잖아, 호재. 반도체 바닥론. 종목들 AMD서부터 해서 엔비디아, 뭐 구글, 인텔 종목 차트들을 보면요. 코로나 때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정배열로 올라갑니다. 이 정배열.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올라가면서 바닥 차트 있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차트예요. 그러니까 정배열, 상승장 혹은 상승 초입기 차트들 다 지금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나스닥도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지 이쪽으로 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3월 달서부터 계속 그 얘기만 했고, 3월이면 여기거든요. 미국 나스닥 요 시장을 보면서 이제 상승장 올 거다 했는데 점점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있죠. 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 자, 3월 달에서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되게 강하다. 근데 얘네들은 월봉으로 보면 여기 신고점까지 딱 50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빠질 생각도 없어요. 미국이 뭐 연말장이나 내년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게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지만 내년에서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경기가 그래서 안 좋았으니까 여태까지 선반영에서 빠졌다라는 이제 기적의 논리를 펼치면서 내년에는 그래도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우 시장도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나스닥이 넘어가면 다우도 여기를 뚫으면 이제 여기 남았죠? 역사적인 신고점. 일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래서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유럽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혼자 떨어지기가 좀 그렇죠? 우리나라도 혼자는 안 떨어질 거고, 그럼 계속 여기를 버티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철강주도 움직이고, 오늘 뭐 은행주도 움직이고, 오늘 그렇게 안 움직이던 엔터주도 움직이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인가 지난주에서는 화장품도 움직이고, 업종들이 다 순환하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2,500을 돌파한 이후에서 지금 바닥주들도 순환하고 업종들도 순환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려면 다시 또 얘기하지만 2차 전지만 갈 게 아니고 IT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IT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을 거고, 반도체 장비가 있을 거고, 재료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소재 부품,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OLED 소재 부품 장비 뭐 등등 뭐 이런 이제 PCB 관련주들 해갖고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제약주하고 엔터주가 움직이느라 지금 반도체들이 살살 조금 눌리거든요. 근데 바닥에 있는 것들 좋은 것들 많은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2주 전인가 3주 전부터 얘기했던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은 표적 종목을 갖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어떤 종목인지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 급락이 없어요. 계속 누르면 또 올라가고 누르면 또 올라가고, 코스닥은 이미 벌써 900까지 올라왔으면 코스피도 못해도 2,600에서 2,700은 따라가야 코스닥 900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여전히 쌉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도 여전히 못 올라갔고, 코스닥에 비하면 혹은 유럽 시장에 비하면 워낙 못 갔고, 나스닥에 비해서도 못 갔고요. 다우에 비해서도 충분히 못 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뭐 떨어져봤자 조정받아봤자 크게 조정받을 자리도 없고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올 건데 지수가 올라가려면 IT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IT도 순환매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IT 부품주를 잘 사자라는 일단은 전략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만에 900선에 돌파한 코스닥. 이 상승세까지 2차 전지에 강력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종목별 순환매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업종별 순환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다음 수익률을 기록해줄 어떤 종목이 있을지는 표적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이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네,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줄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이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TSE 잡아주셨습니다. 또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TSE 역시나 지금 바닥형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잡아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TSE, 자, 반도체 장비이면서 OLED 섹터에도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서울경제를 처음 왔을 때가 2014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때서 제가 전문가로 처음 오면서부터 해서 저는 원래 IT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IT 위주로 해서 처음에 IT 쪽으로 많이 수익을 내줬었고 원래 우리나라 시장이 IT 강국이고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LED라든지 그렇죠? LCD, LED 그다음에 뭐 플렉서블 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할 거 없이 항상 우리나라 시장 올라올 때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수익을 많이 내줬었고 뭐 제가 2014년도 10월 달에 온 이후에서도 그때 당시도 주로 추천했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 뭐 후성도 그때도 추천했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유니테스트 뭐 테스 뭐 테스나 뭐 덕사나이 메탈 뭐 등등 뭐 에로티 베쿰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바닥에 추천해가지고 ICD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ICD부터 해갖고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 옛날에 추천하고 나서 OLED 장비들도 몇백 % 수익 내주고 그랬던 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중심에 있는 거는 IT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서울경제 또 왔죠. 어디 갔다가 다시 왔는데 타방송 갔다가 왔는데 그때에서도 덕산네오록스 뭐 요걸 추천해가지고 이건 OLED 이쪽 섹터인데 이걸 줘가지고 또 200%가 또 수익을 내준 적이 있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작년인가 재정에 추천해서 또 많이 수익을 내준 적도 있고 그래서 항상 시장이 좋아질 때에서는 IT를 빼먹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 좋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죠. 아주 대놓고 저는 그냥 사탕발림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시장이 좋으면 좋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시장이 막 빠지기 직전에서 특히 작년 1월 달서부터는 하락장 시작이다. 이제는 게릴라 전법을 펼쳐야 된다. 그 게릴라 전법이 뭐냐면 시장이 아주 박살이 나면 종목들이 반토막이 나면 30%, 40%, 50%확 빠지면 잡아 들어가서 먹고 튀어나오고 도망 나오고 또 종목들이 30%, 40% 박살이 나면 또 들어갔다 나오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죠. 작년에서는. 근데 올해에서는 제가 1월 달서부터 바닥을 쳤다. 3월 달에서는 이제 상승장이다. 이제 박스권장, 재밌는 장 플러스 상승장이다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IT가 안 간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원래 IT 전문가예요. 예전서부터 그래서 IT 종목들은 그냥 뭐가 움직이면 당연히 뭐가 움직이는 게 순환매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원래 IT 위주로만 봤었기 때문에.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서는 IT가 죽을 썼죠. 그래갖고 많이 아쉬웠는데 지금은 가격도 많이 싸졌고 미국에서도 바닥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지금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면 IT가 가겠죠. 그래서 TSE가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닥 주고요. 바닥 주고 이런 쪽에서 한번 이거 공개 방송에서 며칠 전에 아니고 근데 지지난주부터 해서 2주, 3주 내에서 요런 원래 이게 처음 이제 발굴했을 때에서는 저도 TSA를 보긴 했었는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종목 상담을 해주다가 이거 조정받으면 이런 걸 사는 거다 해갖고 그 다음날에 11%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또 조정받았다가 지금 다시 또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IT 부품주가 없다면 반도체 장비주든 재료주든 OLED 장비주든 뭐 PCB 관련주든 어쨌든 이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 시리즈 TSA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격 전략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과 같은 시장의 흐름 안에서 이 반도체 부품주 같은 것들 바닥에 있다면 조정 시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TSE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바닥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해봤던 표적 종목들 정말 수익률을 엄청나게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월요일에 신성 ENJ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를 꼽히는 종목 1,829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는데 15.9%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인지컨트롤스 잡아주셨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 5.9%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수요일 날 펄어비스 46,500원의 매수가에서 1.4% 수익률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위메이드맥스 16,330원의 매수가 잡아주셨는데 8%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유니테스트 13,20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원익PN이 8,9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아쉽게 미도되는 상황이었고요. 화요일에는 테스 23,0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습니다. 수요일에는 세종공업 6,900원의 매수가로 잡아주셨는데 2%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바로 어제 대형주인 LG전자 114,000원에서 2.5% 수익률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694.4%, 700%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우리 표적 종목도 열심히 힘을 내줬는데 오늘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는 좀 어땠을까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 종목들 이제 AS를 해드릴 텐데 자, 미리 얘기합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바닥에 있는 거 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코플라스틱 가는 거 봤죠? 고점을 최근에 돌파를 했죠. 그 바닥주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건데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140%가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내장재에 들어가는 뭐 플라스틱, 그래서 차량 부품주로 이제 들어가는데 경량화 관련주, 전기차. 근데 에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지금 바닥에 있는 IT 부품주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걔만 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내려옵니까?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죠. 바닥 대비 한 7, 80% 올라갔을걸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건데, 왜냐면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계속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중간에 한번 조정은 받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하면은 종목들 접근을 못 합니다. 그냥 올해 내내 연말까지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올해 내내 연말까지 그냥 시장은 12월 달까지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기가 쉬워요. 물론 중간에 한번 조정은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내년에서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서는 그냥 상승장 오는 거예요. 진짜 상승장, A급 상승장. 그러니까 지금은 워밍업하는 B급 상승장이고 내년에서는 진짜 상승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상승장 온 다음에 뭐가 올까요? 작년에 여러분 경험해봤죠? 하락장. 하락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상승장이 온 이후에서는 진짜 하락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지는데 지금 종목들이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1년 동안 빠지고 종목들도 1년에서 2년 빠졌는데 2년 동안 빠진 게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빠졌으니까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6천억 나왔죠. 원래 분기마다 10조씩 나와서 한 해에 40조를 벌었던 애들이에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순이익이 40조, 영업이익으로 단기 순이익 말고 근데 영업이익으로 어쨌든 뭐 못 빼고 그렇죠? 해서 영업을 해갖고 진짜로 순이익으로 들어온 게 10조씩 벌었던 애들인데 또 더 잘 벌 때는 뭐 13조도 벌고 11조도 벌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6천억을 찍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95%가 박살이 났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빠져요, 안 빠져요? 선반영.
그러면 앞으로 6천억보다 더 잘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빠진 거는 그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빠졌던 이유가 10조를 찍다가 1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 동안에서 10조를 벌다가 6천억밖에 못 벌어서 지금 그랬다고 한다라 그러면 다음 분기도 안 좋을 거라고 이미 얘기 나왔죠. 선반영. 다음 분기 뭐 3천억 나올지 7천억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대요. 근데 3분기나 4분기 가서는 이제는 가격이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내년에서 2024년도에서는 디램 가격이 바닥을 칠 것이다. 이 얘기로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에서 빠졌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내년 2024년도 1분기서부터는 디램 가격에 반등을 줄 거니까 장비주들은 그 전에 먼저 장비주들은 그 전에 먼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올해 내내 움직이는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도 올라가고 반도체들도 이제 내년 1분기에 디램 가격을 바닥을 치고 다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미국에서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미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IT주들도. 그러면 지금서부터 반도체 장비주들은 바닥인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고 앞으로 좋아질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이번 주에서 줬던 종목들 보면은 몇몇 종목들은 이제 IT 섹터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보면 원익 P&E. 자, 원익 P&E는 전기차 그쪽 부품 관련주 쪽 충전지 충전 이쪽 관련주 쪽인데 근데 저는 이거를 바닥에 있을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닥에 있을 때 물론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들어왔으면 33% 정도 수익이 났을 텐데 근데 이거 가격이 안 들어와서 못 사서 혹은 따라 들어가서 수익이 나는 분들도 축하드리지만 못 샀다라 그래서 억울할 게 없는 게 좀 전에 했던 얘기. 그러니까 올해는 12월 달까지 그냥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년에서는 초폭등 상승장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올해 급등, 그러니까 올해 상승하고 내년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면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쉬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닥주들은 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2년 동안 이쪽을 돌파하고 신고점으로 다 에코프로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냥 에코프로처럼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2년 동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저런 식으로 갈 건데 최소한 못 가도 주성엔지닝처럼 바닥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주성엔지닝 바닥에 10,000원짜리에서 20,000원 갔으니까 거의 100% 간 거죠. 그렇죠? 10,000원대에서 20,000원 갔으니까 100% 조금 안 되겠지만 90 몇 프로가 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참여한다 그러면 원익 P&E가 지금 가격이 안 들어와서 도망갔다고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잘 집중을 하면 이것도 바닥에 있다 이렇게 튀었죠. 이런 애들이 이제 자주 나올 겁니다.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화요일 날 드렸던 테스 이건 약간 좀 떠 있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돌파를 해야 TSA 같은 애들은 요 바닥에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갈 텐데 이게 돌파를 해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눌릴 수는 있어요. 눌릴 수는 있지만 잘 안 빠지니까 조만간에 튀겠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더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것보다 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도 올라가고 바닥에 있는 것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둘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도 좋고 다른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좋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OLED, PCB 바닥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지금 잘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종공업, 자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성우하이텍이 잘 가고 있죠. 인지컨트롤스도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얘도 조만간에 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서 그냥 양호합니다. 그래서 어제 6,900원 산 사람 기준으로는 아침에서 이제 잠깐 움직일 때 2% 수익이었다. 지금 살짝 내려왔지만 그냥 보유하는 데는 문제 없다. 왜냐면은 시장이 우상방으로 계속 갈 건데 일로 안 떨어져요. 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겸비되는 쪽은 자동차예요. 자동차만이 실적을 지금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2차 전지하고 자동차들은 2차 전지 많이 갔잖아요. 그럼 자동차들은 못 갔으니까 이제 갈 자리가 있지 이쪽으로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시장도 올라가면 이쪽으로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조정받으면 더 사도 되는 그래서 이게 물려갖고 이렇게 떨어져갖고 작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장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려도 올라가는 그래서 정배열이 좋은 이유가 역배열은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에서 물리면은 잘 사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지니까 물리는 것만 나오는데
정배열이나 상승 트렌드 있는 종목에서 물리면 최고점에 물려도 시간이 지나면 또 고점을 가고 또 고점을 가고 또 고점을 가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도 또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고점도 아니에요. 이제 박스권에서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이제 LG전자. 또 오늘 지수가 강하게 못 올라가니까 얘도 뭐 그렇게 움직임이 세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LG전자의 장점은 얘가 죽으면 시장도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정배열로 돌리고 있고. 그래서 장점은 큰 급락이 없다라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얘가 이만큼 올라가면 IT 부품주들, 뭐 OLED 장비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얘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겁니다. 뭐 지금 에로티베콘 같은 경우도 이것도 반도체 장비이면서 OLED 재료 부품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얘도 엄청 잘 가죠? 지금 3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 계속 달리는 거고, 이거는 무겁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래도 2.5%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소강 상태인데, 그래도 가긴 가잖아요. 3% 정도는 뭐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자, 급등명중한 종목 몇 가지 AS를 해보면, 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왜 나오냐면은 시장이 좋아서 나온다라고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는데, 자, 에코플라스틱.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목들이 저는 올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올해 이런 종목들이 왜 많이 나올 거냐? 이거는 한 140% 같거든요. 작년 10월 31일 날, 그리고 11월 1일 날도 추천하긴 했는데, 10월 31일 날 여기서 이중바닥형을 찍을 때, 그리고 이때는 바닥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닥주는 ICD 같은 게 진짜 바닥주인 거고요. ICD 보면 여기 위치해 있죠. ICD 꽤 많이 올라왔죠. 여기에서 오는 게 진짜 바닥주고, 얘는 한번 상승을 하고 이렇게 N자형으로 꺾기 위해서 여기서 바닥을 잡은 건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죽은 거예요. 여기서 줬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수익률이 144%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 올해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시장이 좋아서. 시장이 좋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잠깐 ICD도 보면 차트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이쪽 2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얘도 꽤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갔어요. 작년에서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10월 달서부터 지금 13,000원까지 올라간 게 지금 100%간 거예요. 100%. 거의 100%. 82%.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갈 거고, 그런 종목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 널린 겁니다. 그런 종목이 널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은 그래서 잘 보라는 얘기고, 시장이 좋아지면 반도체에서 돈 벌기가 참 좋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몰려갖고 움직여, 몰려가지고. 자, 그렇고, 에코프로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게 무너지는데, 이제 무너질 생각, 얘도 바닥이라서 그래요. 얘도 올라가는 이유? 얘는 IT도 아니죠. 근데 지금 업종에 순환매가 나오니까 제약주도 올 겨울에선 살려놔야 되니까 얘를 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얘 계속 정배열로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계속 우상방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이것도 작년에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여러분들한테 배당주로 줬었어요.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도 바닥에 있고 겨울에는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배당을 받고 나서 주가가 잘 움직이다가 올해 1월달, 2월달에 콱 하고 빠졌죠. 그래갖고 막 물렸다가 지금 보니까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바닥주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올라오죠.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왜 바닥주들이 올라오느냐? 하락장이었으면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지수가 막 1000 깨지고 막 500으로 내려가고 막 그랬으면, 막 삼성전자 막 10,000원 찍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셀트리온 제약도 뭐 5,000원으로 내려가고 막 이랬을 텐데, 그래갖고 막 10분의 1 토막 나서 전문가님 마이너스 99%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 그건 하락장. 근데 상승장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바닥 종목들은 알아서 키를 맞춰줍니다. 근데 거기 업종의 대표주야? 그럼 키 당연히 맞춰줘야죠. 왜냐면 셀트리온 쪽은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대부분의 제약주들은요, 올해도 좀 많이 몇몇 애들 실려간 애들 봤는데 실적이 안 나와요. 안 나온 애들은, 왜냐하면 신약 관련주들이 있죠. 중소형 업체들은 이게 약을 개발을 하고 나서 이거를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해서 효과가 있어도요, 사람들이 안 사 먹으면 어떡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경쟁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 팔리면 어떡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쉬운 그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꿈을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나오는 애들은 망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약주들이
언젠가 한 번씩은 강하게 주도주로 올라서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전한 회사인 거고 신약 관련주들 막 이렇게 가벼운 애들 있죠. 지금 연속 3년, 4년 적자인 애들은 또 내년 또 4월 달에 또 상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3, 4월 달에 조심해야 되지만 얘네들은 3, 4월 달에 조심할 일이 없어요. 많이 빠지면 사서 겨울 동안에서 가나 안 가나 갖고 있으면은 한 번씩은 가는 종목이니까 하여튼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익률은 54%나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12월 26일 날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닥주죠. 바닥주.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생긴 IT 부품주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될 종목에서 아까 좀 TSA 얘기한 건데 좀 이따 보면은 TSA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저녁 방송에서 21일 날 DB하이텍 그리고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던 거 이렇게 바닥에 했을 때 이런 위치에서 공략을 하면은 된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DB하이텍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80%나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하여튼 바닥에 있을 때 잘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컴투스. 자, 오늘도 게임주, 어제도 게임주, 오늘도 게임주 나쁘지 않은 흐름이. 물론 저쪽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고 워낙 강해가지고 게임주가 같이 좀 따라가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좀 따라가진 않는데 장이 좋기 때문에 얘도 아까 보면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차트 비슷하게 생겼죠. 시장이 올라가면 얘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 정도 수익 나 있는 거는 계속 더 가져가면은 20%, 30%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것도 바닥 종목, 정배열 좋은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아이윈 플러스라는 종목,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갖고 작은 금액으로만 가지고 놀라고 했었던 양자 암호 관련주라 그랬죠. 거래량들이 좋은데 시가총액은 800억밖에 되지를 않고 좀 가볍게 움직이는. 근데 이것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쪽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장이 좋아서. 장이 밑으로 꼬꾸라진 하락장이고 우상향으로 가면 이렇게 정배열 타는 종목들은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서부터 해서 전문가 생활 쭉 하면서 계속 보면은 장이 좋으면 이렇게 생겨 먹은 애들이 나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애들이 에코프로처럼 폭등을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2020년도에서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 있을 때서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2020년도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그 해 연말로 갔을 때에서 바닥에서 200%, 300%, 500% 올라갔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심어놨던 그 씨앗이 콩나물인지 느티나무인지, 느티나무면 엄청나게 크게 클 거고 콩나물이면 이렇게 크다가 잘 시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씨앗이 얼마나 무럭무럭 자랄지는 장이 강하면 모르는 거예요. 바닥에서 100%, 200%, 300%, 400%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 종목들 불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종목들이 안 무너지잖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뭐가 급등할 줄 알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면서 다들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이런 잡주들 시가총액 800억밖에 안 되는 뭐 보나마나 뭐 실적 뭐 적자일 텐데 상패는 면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래에 실려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튀는 그런 흐름인데 단점은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금액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꽤 수익이 나왔어요. 15.4%. 근데 나중에 이런 게 100%, 200%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은근히 잘 갔죠. 최근에 성우하이텍 얘기했었는데 46.4%나 올라갔는데요.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안 죽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죽는 게 아니고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고 또 올라가요. 횡보를 하고 또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미쳤다 이제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에코프로처럼. 그래야 사람들이 미쳐야 돈들을 싸들고 들어오는데 이 4월은요. 사람들이 배당이 나오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서 배당금 받은 거 있잖아요. 4월 달에서 이제 배당금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4월장에서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로 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작년에 배당 받았던 돈들이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주식을 사게 되는데 하여튼 바닥주들 뭐 몰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계속 나올 건데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 죽으면 시장 심리가 확 꺾여요. 무서우니까. 근데 안 죽여요, 일부러. 안 죽이고 또 올립니다.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미쳤다. 장이 자꾸 올라가네?
안 되겠네. 다른 거라도 다른 자동차 부품주라 사야겠네.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태까지 제가 17년 동안 전문가 생활 해보면 상승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개인들의 심리를 다독이지 종목들을 박살을 내서 개인들이 도망가게끔 안 합니다. 왜냐면 많이 불린 다음에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21년도, 2022년도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예탁자금 최상으로 들어오고 장들이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에 속아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돈을 질러대니까 어떡합니까? 1년 동안 하락장을 내면서 박살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다 도망가고 떠났기 때문에 개인들을 지금 모으는, 그러니까 미끼를 끼고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리는데 지금에서는 먹을 게 있지만 나중에 다 올라간다 하면서 먹으려고 그러면 마지막에 폭탄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올라갈 목표치가 크니까. 자, 또 신성이 엔진. 자, 이거는 태양광 플러스 반도체 장비인데 이런 애들도 아까 아이윈 플러스랑 마찬가지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나중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보면 안 되고요. 올 연말, 그다음에 내년까지 봤을 때에서는 이 4,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장이 계속 좋다라는 얘기가 제 입에서 나오는 한에서는 이런 종목은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장이 됐다. 이제 파란색 네타를 메고 오면서 이제 장 끝났다. 조심해야 된다. 뭐 현금화 한 30%, 50% 해놓으세요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다 박살나고 막 급락하고 막 반토막 나고 그러겠지만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지금 장이 보통 지금 강한 게 아니다. 계속 올라간다. 왜냐면 개인들이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내년에서는 경기가 좋아질 거고 내년에서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미국 시장 계속 올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냐면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 다 선반영된 거라니까요. 선반영 됐다라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면 다 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나온 얘기는 다 좀 뻥으로 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간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뿐 뭐 내년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저는 뻥 같아요.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내년 경기 좋아진다고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주식시장은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이 얘기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뭐 파월 의장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내년에서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내년에 타임머신 타고 가보면 아는 거죠. 그거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정도는 설명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 인하를 하고 그거는 계속 가보면서 우리가 맞춰보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보면 되는 거지만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믿어주고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신성이가 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잘 모아서 장이 좋아지니까 이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반도체 장비주는 하나 둘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계속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바닥에 있는 거 잘 보자라는 얘기였는데 왜냐면 장이 좋아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TSE. 자, 이제 오늘의 가격 전략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아직 그렇게 시세를 강하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 TSE 차트를 보면 21선이 여기가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계속 누군가가 모으는 것 같아요. 거래량을 보면 일단은 가격을 여기서 이 이상에는 따라가지 마시고 42,800원 여기 살짝 밀리면 거기서부터서는 사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전고점을 조만간에 돌파를 하면서 주성 엔지닝처럼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거래량들이 심상치 않게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누군가가 모아가는 모습인데 기관들이 자꾸 사고 있죠. 기관들이 모으고 있고 조만간에 고점을 돌파하면 아마 주성 엔지닝 같은 폭발적인 시세가 저는 나온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거의 확신하는 이유는 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 시장이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일단 기관들이 모으고 있고요. 주성 엔지닝도 갔듯이 이 TS에도 전고점은 돌파를 앞두고 있는 거지 이게 저점을 깨서 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TSE처럼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에롭티 베쿰인데 얘도 OLED 장비, 반도체 장비입니다. 근데 얘는 고점을 뚫어버렸죠. 근데 TSE도 OLED 장비, 반도체 장비예요. 그 OLED 장비로 움직이든 반도체 장비로 움직이든 어쨌든 고점만 뚫으면 시세를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만 6만 원만 줘도요. 자, 6만 원만 줘도 38%죠. 그러니까 20%든 30%든 이런 종목에서 먹어가지고 올해 이런 종목을 10개만 먹으면 작년 정도는 다 복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여기서 급락해가지고 빠지고 이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지금은 돈 버는 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0%에서 30%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시리즈가 바로 TS.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저녁에 공개 방송할 때에서도 이 TS를 그때도 얘기했었고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 미리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은 표역 종목으로 포트로 한번 반도체 장비주 하나 TSE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오늘 표역 종목 TSE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TSE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로는 42,800원 잡아주셨고요. 이렇게 지금 서울경제TV는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바이오 제약 관련주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는 92,900원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바이오의 흐름이 올까라고 기대하던 찰나에 어제 이 코로나19 이슈 관련해서 1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 상승폭을 반납하고는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조금은 높은 상황이셔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얘도 바닥이죠? 예, 바닥이고 10만 원까지는 가져가는 게 맞아요. 10만 원까지는 가져가시고 이게 이제 길게 보면은 올 겨울에서 또다시 제약주가 움직이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게 크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20만 원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올 연말까지를 봤을 때 얘기인 거고 일단 지금은 10만 원까지는 무난하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다가 10만 원 선까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TSE 지금 시간 기준으로 43,05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확인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상승의 흐름 잘 이어가 줍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2,56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든든하게 900선 잘 지켜주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 그래도 이렇게 힘차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이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한 거는 시장이 이러다가 급락하지 않을까. 급락하려면 미국 시장부터 박살을 내라고 하세요. 미국 시장부터 급락하면 그때부터 불안감을 가지면 됩니다.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5% 이상 빠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조금씩 고민하면 돼요. 주식을 좀 팔아야 되나? 미국 시장이 5% 이상 빠질 때. 근데 미국 시장 1, 2% 빠지는 거는 겁먹을 필요 없어요. 1, 2% 빠지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은 금방 또 1, 2%가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1, 2%도 안 빠져요, 잘. 그러니까 5% 이상 미국 시장이 떨어질 때서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현상도 없고 계속 유럽 시장 계속 넘어가고 이러면 계속 순환매. 최근에 계속 제약바이오주 순환매 나오죠. 철강주 순환매 나오죠. 오늘은 엔터주 나오죠. 뭐 등등등등 지금 계속 돌면서 지금 순환매 나오죠.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정말 재미있는 장이 펼쳐져요. 왜냐하면 바닥에 안 움직였던 이런 이제 꼼짝도 안 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마 대부분 다 급할 겁니다. 4월 달에 그게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못 버팁니다. 왜 4월에 다 움직여야 돼요? 8월에 움직이면 안 됩니까? 11월에 움직이면 안 돼요? 2020년도에 생각해봐요. 처음부터 움직인 게 아니고 4월 달에 움직인 게 있고 5월 달에 움직인 게 있고 6월 달에 움직인 게 있고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8월 달서부터 폭등한 게 있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안 움직이다가 10월 달, 11월 달 움직인 게 있고 그래요. 저도 보면은 표역 종목 중에 온실가스 모였는데 한솔홈데코인가?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다가 바닥에서 갑자기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펄어비스도 그랬던 것 같고 함솔홈데코. 이거 차트를 보면 이게 여기서 추천해놨는데 처음엔 막 안 움직이다가 5월 달서부터 안 움직이다가 8월 달 되고서 3개월 지나고 나서 폭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고 그리고 펄어비스도 처음서부터 여기서 막 움직인 게 아니고 여기서 2020년도 추천했는데 뭐 계속 안 움직였어요. 이때 대부분 다 폭등했잖아요. 2020년도에
3월 달에 그 코로나 그거 다 바닥을 찍고 대부분의 제약주도 다 폭등하고 2차 전지도 다 폭등하고 반도체도 다 올라갔는데 펄어비스는 추천해놨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거의 한 6개월, 7개월 안 움직이다 그 뒤늦게 움직이면서 몇 프로를 갔냐면 270%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6개월 걸릴 거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이면은 4월 달이니까 이제 10월 달에 움직이는 게 있겠죠. 11월 달에 움직이는 게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만만한 건 제가 전문가 생활 17년 동안 해보면 시장이 올라가면 반도체 섹터는 항상 끼고 갑니다. 그러니까 IT 부품주들, 거기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겸비가 되잖아요. 뭐 기사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실적이 반도체보다도 무역 흑자의 1등 공신이 지금 자동차라고 얘기가 나온 마당에 실적이 앞으로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 실적이 지금 겸비되는 애기 때문에 그럼 자동차 장비, 소재, 부품 이게 움직이면 이쪽 느낌이 IT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엇물리잖아요. 그럼 반도체들도 똑같은 얘기지만 시장이 올라가면 움직이고 내년에 디램 반도체 가격 바닥 친다는 얘기 때문에 움직이고 삼성전자도 뭔가 사활을 걸고 최근에 한 지난달인가 뭐 300조 뭐 투자한다는 기사도 나왔었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쪽에 있는 바닥에 있는 IT 섹터들은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어제도 전략이 비슷했을 거예요. IT 반도체들 조정받으면 뭐 자동차 부품들 조정받으면 그쪽을 공략하자 이건데 그래야지만 올해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짝짓기 매매를 하든 뭐 매매를 하든 아니면 적당히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한 20-30% 정도는 먹금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딴 것도 들어가고 20-30% 먹고 팔고 그렇게 해서 올해 한 10번 정도 하면 30%씩 10번 먹으면 300%죠.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시장 얘기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바닥인 종목들로 꼭 20-30%씩 10개 먹으세요. 10개. 20개 먹어도 되고.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순환매 흐름을 그리면서 좀 잘 지켜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좀 조급하고 마음이 불안하다 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원익 시스템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안에 선익 시스템이죠. 이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이 OLED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33,700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해주면서 수익 권역에 도달을 하신 상황인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반도체, 그러니까 OLED 진짜 장비주 쪽인데 선익 시스템. 지금 OLED 장비주들이 오늘 그렇게 뭐 이렇게 세게 움직이는 건 없어요.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그쪽에 대장인데요. 자, 차트를 보면은 선익 시스템은 메타버스 관련주 플러스 OLED 장비로 들어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거는 좋아요. 강한 건 좋은데 매수 가격이 지금 좀 높잖아요. 그 차트도 보면은 신고가권에 있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한 건 좋은데 얘의 역할은 뭐냐면 선봉장의 역할로 계속 위쪽 고점을 뚫어주면서 올라가 줘야 돼요. 만약에 조정받게 되면은 얘는 조정이 깊어지겠지만 바닥에 있는 OLED 장비주들이 조금 주춤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높게 들어갔으니까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면 31,500원, 좀 깊게 잡으면 한 3만 원 정도를 잡고 보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계속 가요. 그리고 저는 이게 돌파가 돼서 계속 움직이면 무거운 쪽으로는 OLED 장비 쪽의 대장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 걔는 무거운 쪽이고 가벼운 쪽에 있는 그런 이제 뭐 바닥에 있는 OLED 장비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쪽으로 또 눈을 돌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좋고 다른 OLED 장비주도 좋으니까 이거는 그냥 단기 매매용으로 33,500원이 안 깨지면 그냥 보유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뭐 미국 시장이 전날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순환매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 조정받는 종목들, 바닥 종목들 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다시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에서 함께하고 싶다면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